여기는 도봉구 창동주공 19단지입니다. 오늘 도봉구 창동 19단지하고요,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1월에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반등을 했는지, 그대로인지 아니면 하락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9단지 종합 상가가 보이는데요. 상가 모습만 보면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모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모금은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빨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모금 접수 완료라는 플랜카드가 보이네요. 모금은 완료가 된 것 같고 이제 안전진단 접수를 하면 요즘 분위기상 안전진단은 제 생각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안전진단 통과된다라고 해서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조합을 만들고요, 추진위 만들고 조합 만들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고요 한 15년 이상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창동주공 19단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린이 놀이터가 보이는데요, 1988년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도 정겹네요. 이게 모래로 된 어린이 놀이터가 보입니다. 요즘은 다 우레탄으로 된 놀이터인데 모래로 된 놀이터 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신혼 시절 살던 집이 생각이 나는데요, 구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창동주공 19단지 아파트는요 12개 동 1764세대 아파트고요, 1988년 88 올림픽 할 때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164%인데 164%면 내재가치 괜찮습니다. 중층 아파트치고 이 정도면 내재가치 잘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진 않겠지만 이 정도면 164% 정도면 저는 사업성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업성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61제곱미터 26평. 여기는 26평하고 23평하고 전용 면적은 비슷합니다. 공급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25평, 26평은 동양이고 24평은 남양이기 때문에 23평이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도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22년 3월 9억 8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와, 9억 8천만 원 엄청나다. 그때는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2022년 12월 가격이 뚝 떨어져서 5억 6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현장 부동산 이야기는 특수관계 거래라고 하고요. 6억 원의 급매물이 거래가 됐고, 제가 1월 달에 한번 임장을 왔을 때 그때 사장님이 중간층 기준으로 6억 8천 이상 매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2023년 2월에 6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이게 6억 8천이 인테리어 안 된 집들이 6억 8천에 나오고 가끔씩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테리어 된 집들은 7억 이상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래가 활발한 상황은 아닙니다. 매수자들은 여전히 급매물 가격을 원하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일부 팔아야 되는 분들은 또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진 않고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런 임대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단 임대 거래로 버티면서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만 매매 시장 또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 금리라든지 집값, 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7억 원 이상 막 거래가 되고 8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런 보합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계주공 3단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에도 상계주공 3단지를 왔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는 그런 가격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상계주공 3단지에 왔고요. 상계동은 1988년에서 1989년에 지은 16개 단지 32,000세대 신도시급입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 노원역과 7호선 마들역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고요. 창동역에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기지창과 운전면허 시험장 등 개발 계획이 있어서 부족한 비즈니스 업무지구 그런 수요 증가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됐잖아요. 88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창동주공 19단지도 이렇게 좀 정겨웠는데 상계주공 13단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정겹고 좋습니다. 롯데캐슬 플랜카드가 보이네요. 성공적인 재건축을 응원하겠습니다. 상계주공 3단지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
정밀 안전진단 신청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월에 제가 왔을 때 삼성물산에서 플랜카드 붙였는데 이번에는 롯데건설이 붙였네요. 자, 상계동은 16개 단지가 있는데요. 15단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고요. 8단지는 포르냐 노원으로 준공이 했고,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지, 2단지, 6단지 상계 한양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 5단지도 통과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았고,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안전진단 신청을 했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3단지도 기존에는 모금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을 해서 실시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안전진단 통과한다고 해서 또 재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도 걸림돌이 되고요. 또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10년, 15년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계두공 3단지 좋은데요. 와, 나무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오래된 만큼 나무도 굉장히 잘 자라서 마치 공원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상계주공 3단지는 26개 동 2213세대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고요. 1988년 올림픽 할 때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습니다. 용적률은 178%입니다. 지하철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 노원역이 가깝고요. 초, 중, 고 접근성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계동 16개 단지 중에 최상급 아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계주공 3단지는 중층과 저층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층 아파트를 보니까 마치 개포주공이나 예전 가락시형 아파트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자, 시세 한번 볼 텐데요. 2021년 2월 1층이 최고가 9억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2022년 12월에 12층이 6억 원 거래가 됐고, 2023년 1월 제가 방문했을 때 매물 6억 8천 정도 있다라고 했는데 3월에 6억 8천 5백 거래가 됐네요. 제가 현장 부동산 사장님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월, 2월 반짝 거래가 되고 3월은 또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주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7억 이상 또 부르고 있고 6억 8천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여전히 급매물 수준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세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굉장히 힘들죠. 4달 동안 전세 계약 하나 했다라고 하니까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렇게 거래가 안 된다면 6억 8천에서 7억 사이 정도에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1월에 왔을 때보다 별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거래는 더 안 되고 더 차분해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봉구 창동주공 19단지와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를 임장해 봤습니다. 1월에 제가 방문을 해서 현장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요. 2달이 지나서 좀 달라졌을까 살짝 기대를 했는데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1월, 2월보다 거래는 더 안 되는 상황이고, 가격은 보합세, 매도자, 매수자 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부동산 사장님 굉장히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죠. 매매, 전세 모두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당분간 이런 보합세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